자,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은 안 부르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 리스트에서 맵 사용해가지고 압축 풀고 아티클로 조립해서 하는 것까지 완료를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죠. 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자, 쳤을 때 이제 노가 아니라 스위치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디버그 모드로 바뀌잖아요. 여기서 스텝 이게 뭐였지? 요거였나? 네, 스텝 오버라고 해가지고 강제로 내가 지금 이 자바는 오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막은 거예요. 실행을 막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강제로 다음 스텝을 밟아라, 그러니까 다음 단계를 진행시켜 라고 강제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 단축키가 F6인데 이 상태 그대로 F6을 한번 눌러보면요, 뭐라고 하죠. 우리가 에러를 실제로 잡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간단한 자바 프로젝트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고,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 디버깅 모드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 쓰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냥 스텝 오버가 F6이고요 이게 스텝 리턴, 스텝 인투,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로 넘어가는 게 스텝 오버, 그리고 한 단락이 넘어가는 게 스텝 인투, 이런 건가? 아무튼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저도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무튼 보통 스텝 오버 이거 하나면 끝이 납니다. 굳이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스텝 오버를 눌렀을 때 이렇게 뭐라고 하기 때문에 얘를 보고 판단하면 돼요. 얘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 보면요, 지금 로컬 데이트 타임인데 스트링으로 형변환을 이제 못한대요. 이런 뜻이에요. 대충 그냥 뉘앙스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트링으로 뭔가를 처리를 했는데 얘가 스트링이 아니라 로컬 데이트 타임이어야 된대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거 돌아가는 거는 여기 잡아 누르시면 돼요. 그럼 다시 우리 걸로 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reg 데이트랑 업데이트 데이트를 스트링으로 형변환을 했죠. 얘네 db에서 타입이 뭐였어요? 얘네 둘 db에 데이트 타임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가 dsc 아티클 보면 reg 데이트랑 업데이트 데이트는 데이트 타임으로 우리가 실제로 타입을 넣어 놨어요. 그죠? 얘를 우리가 그 이전에는 분명 스트링으로 처리를 해서 받았었어요. 어떻게 받았었냐면 여기 여기 보면 getString 해서 reg 데이트를 스트링으로 받아와서 스트링 변수에 넣었죠. 이땐 뭐라고 안 했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해요. 얘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링으로 형변환을 했기 때문에. 왜 뭐라고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오브젝트예요. 얘는 오브젝트로 받아와요. 그럼 얘를 이제 올바른 타입으로 형변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 변수 타입 따라가면 되는 거였죠. id나 뭐 타이틀 바디 이런 거. 근데 얘는 실질적으로 db에 데이트 타임으로 들어있어요. 그쵸? 맵에서 그 db에 있는 데이터를 맵으로 가져올 때 컬럼명이 키로 연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실제 밸류가 돼야 되는 이 오브젝트 부분 가져올 밸류 데이터가 타입도 이제 따지는 거예요. 깐깐하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여기서는 스트링으로 처리를 했었지만 그 이전에는 이제 그런 게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local date time 얘로 바꿔줘야 됩니다. 업데이트 데이트도 얘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 뭐라고 하죠? 얘는
얘를 살려놔야 되나? 얘도 살려놓죠. 여기 바꿔주고, 그리고 여기 형변하는 부분도 바꿔줘야 돼요.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바 8까지는 아마 스트링으로 그냥 처리가 될 거예요. 정확하진 않은데 8 이전인가 8까지인가 그건 확실하지 않은데, 그냥 DB에서 직접 가져와도 처리가 되긴 할 거예요. 근데 8 이상, 8 넘어가면 스트링으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로컬 데이트 타입으로 얘를 변경해 줬어야 된다라는 거. 이러고 나서 다시 리스트 테스트를 해보면요, 이제 잘 나와요. 데이트 타임이 문제였던 거예요. 데이터 타입. 근데 지금 아직은 우리가 만든 거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없지만, 이렇게만 해주면요, 데이터가 실제로 출력이 될 때 이 모양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에 T가 하나 들어가서 나올 거예요. 이것도 포맷으로 형식을 변환해주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는 좀 나중에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처리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다음 진도를 좀 나가 볼게요. 여기까지 한 거를 일단 커밋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하는 거는 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타입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이 셀렉트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가 없는 애들이잖아요. 우리 이거 처음에 커넥터 연결할 때 테스트 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쵸? 얘네는 그냥 지울게요. 이거 필요 없어요. 아니다, 지우면은 또 여러분들 흔적이 잘 안 나오니까 또 에러를 그냥 놓고 가기도 좀 애매한데. 타입 바꿔주고, 얘가 뭐가 있던가? get date 물론 get time 스탬프 좀 애매한데? 얘는 그러면 그냥 주석으로 일단 에러만 없게 해놓죠. 어차피 이거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다 주석을 걸어 버릴게요. 노란 거 뜨는 것도 거슬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공부했던 흔적이라서, 아니다, 굳이 어차피 남잖아. 그럼 얘 그냥 지우죠. 네, 지우는 것도 괜찮겠네요. 어차피 남아 있으니까. 안 뜨신다고요? 잠깐만요. 자, 여기 지금 프로젝트 여기 나와 있죠. 이거 타입 안 맞는 거라, 우리가 지금 스트링으로 쓰던 거를 로컬 데이트 타입으로 타입을 바꿨으니까 스트링으로 처리를 했던 부분에서 우리가 나는 건데, 그냥 지워버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그 전에 했던 거는 남아 있으니까.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한 거를 먼저 커밋을 한번 해 드릴게요. 좀 또 단락을 나눠야 되니까. 얘 이름을 db util을 활용하여 소스코드 정의. 이것도 링크 공유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삭제 기능을 만들 거예요.
삭제는 되게 간단해요. 실제로 되게 많이 간단합니다. 자, 일단 우리 삭제를 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지금 아예 없던 기능을 새로 만드는 거죠. 그럼 명령어 입력하는 부분부터 다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삭제는 modify랑 좀 비슷한 형식으로 이루어질 거니까 그대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modify 2개 만드는 거, 이거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도 했던 방식이죠. modify 붙여넣기 해서 명령어 바꿔주고 그 수정하는 거. 그래서 아래에 있는 modify를 delete로 명령어를 바꿔주고요. 그다음 얘도 삭제될 글 번호 id 필요하니까 이거 냅둬주고, 얘는 수정이 아니라 삭제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이런거 필요없죠? 새로 입력받는 거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은 똑같이 필요하고, 어펜드 여기도 필요한데 대신 커리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얘는 이것만 있으면 되죠. 내가 원하는 글 번호를 넣어서 조건으로 넣어서 지운다 니까. 이러고 나서 여기 업데이트가 아니라 얘는 딜리트, 넘겨주는 인자 con SQL 똑같고요. 얘도 int 리턴을 해주긴 하는데, 얘도 아마 몇열에 적용됨 그 리턴을 해줄 거라서 크게 상관이 없어요. 애초에 지금 얘를 보면 뭐 하고 있어요? 딜리트 메서드가 실행하는 게 뭐예요? 업데이트 메서드죠. 업데이트랑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몇 열에 적용됐는지 알려줄 거라서 굳이 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자, 일단 이러면 삭제 기능이 완료가 되긴 했거든요. 이걸 테스트를 좀 해보면 글 3개 있는 상태에서 아티클 딜리트 2번을 지워볼게요. 2번 글이 왜 수정이야? 아, 여기 수정이구나. 이건 잠깐 넘어가고, 2번 글 삭제됐다고 떠요. 그리고 실제 DB에서 확인을 해보면요, 2번 글 없죠? 1, 3번 글 남았잖아요. 그죠? 근데 잘 볼게요. 이번 글을 또 지우겠대요. 뭐라 그래요? 2번 글 없는데 똑같이 작업이 이루어졌죠. 게시물이 없는 경우를 체크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게시물이 없는 경우를 체크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줘야만, 없는 글 지우려고 할 때는 그 게시물은 없다 뭐 이런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걸 하나 추가해 줄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걸 일단 냅두고, 자, 얘를 위에 놓고, 자, 지금 제가 객체 하나 만들어서 연결했던 거를 다시 다른 객체 만들어서 연결하고 있죠. 이 위에서 SQL로 또 어펜드로 뭘 보내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게시물이 있을 때는 이거 해서 실제로 지우게끔 할 거고요. 게시물이 없을 때는 요 사이에 어펜드된 SQL문으로 실행되게끔 처리를 할 겁니다. 여기에는 SQL 어펜드 게시물을 조회할 거예요. 근데 그냥 조회하는 게 아니라 개수를 조회할 거예요.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개수를 조회를 할 건데, 이때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자바에다 써줬던 그 쿼리문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자, 보세요. 제가 article delete 2 했어요. 그러면 여기 id 물음표에 뭐 들어가요? 2 들어가죠. 우리 지우겠다라고 하는 글 번호가 쪼개져서 아이디에 들어갈 거고, 그 아이디를 여기다 넣는 거니까 이 물음표는 2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죠. 실제로 실행하고자 하는 쿼리문은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얘 실행하면 뭐 나와요 지금? 0 나오겠죠? 2번 글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요, 1번 글 있으니까 1 나오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 실행시켜서, 쿼리문 날리는 거 실행시켜서 그 결과가 0이면 게시물이 없는 거고요, 1이면 게시물이 있는 거네요. 그럼 일단 쿼리문을 날려서 실행을 시키는데 int, 실제로 게시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int를 돌려줄 수 있는 애가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얘는 dbutil에 보면은 select row int value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 친구는 뭐 하는 애냐면 select row, rows가 아니라 row죠. 그러면 한 줄을 줘야 하는 거예요. 아까 select rows랑 select row 차이 말씀드렸죠. rows는 복수, 여러 개, 리스트 같은 거 할 때, row는 하나 가져오는 거. 그럼 얘는 select row니까 하나 가져오는 건데, 그 가져올 때 int value, 정수 값을 주겠대요. 그리고 실제로 return 타입이 int고요. 그래서 여기 로직이 보면은 키셋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이 맵 안에 모든 키를 모든 키를 배열로 만들어줘요. 이 키셋을 메서드를 활용하면. 그러니까 키가 쭉 들어가게 돼요. 그거를 여기다가 하나씩 넣는 거고, 그걸로 그 한 줄을 가져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 키셋 자체가 그냥 키를 배열로 만들어서 돌려주는 역할인데, 얘가 이 반복문을 통해서 로직이 수행이 되면 이걸 리턴을 하는 거고, 로직이 수행이 안 되면 -1을 리턴하죠. 우리가 사용할 얘를 쓰게 되면요, 데이터가 없으면 0이 오고요, 있으면 -1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dbutil에 select row int value 넘기는 인자는 똑같고요. 그리고 얘는 담아줘야겠죠. int articles의 count라고 하죠. 우리가 count 집계 함수를 사용을 했으니까. 이러고 만약에 얘가 0이면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이걸 만나게 되면 메서드를 끝내줘야 되니까 리턴 해주겠습니다. 이러면 이 결과가, 이 쿼리를 날렸을 때의 결과가 0이면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니까 이거 출력되고 리턴돼서 두 액션 끝날 거예요. 두 액션이 끝나면 다시 명령어 받는 여기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얘도 좀 내려줄까요?
얘가 여기 있으면 게시물이 있든 없든 삭제라는 문구를 보여주게 될 거니까 여기다가 넣어버리자. 그래서 실제로 게시물이 있어서 삭제를 할 때 이걸 보여주도록. 이거 안 거치면, 여기 if 안 타면 내려와서 실제로 게시물이 있는 상태고 쿼리문 날려서 삭제하는 거니까 여기도 바꿔줘야겠네요. 삭제. 자, 이러고 테스트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게시물이 뭐가 있는지부터 1번과 3번 글이 있어요. 1번 글 한번 지워볼게요. 삭제 잘 됐고요. 다시 한번 1번 글을 지우려고 했을 때 잘 나오죠. 그리고 글을 다시 써서 3, 4번 글이 생겼는데 2번 글을 지우겠대요. 존재하지 않는다 뜨는 거고 4번 글 지우겠다. 잘 삭제되는 거고. 실제로 확인해보면 잘 지워졌는데 여기서만 확인할 게 아니라 여기도 확인을 해줘야죠. 잘 지워졌죠. 네. 딜리트에 디버깅 나오신다고요? 잠깐만요. 쿼리물이 잘못됐어요. 네, 여러분들 이거 따라 하시다 보면요 진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오류가 빵빵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글링 해보시면서 한번 해결도 해보시는데 그 해보면서도 모르겠다 하시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돼요. 이제 진짜 조금 이제 스마트한 작업을 하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저런 오류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이 쿼리문 같은 것도 익숙하지 않으신 상태고 이제 간단히 배우고 바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류가 여기저기서 많이 날 수 있어요. 그거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구글링 해보시고 모르시겠다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제가 다 해결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기능에서 지금 삭제 기능 하나 추가가 된 거예요. 삭제 간단하죠? 요것도 커밋을 한번 하죠. 잠깐만요. 일진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좀 간단하게 틀만 만들어서 쭉쭉 진행을 할 거고요. 디테일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좀 진행을 할게요. 만약에 혼자서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으면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하시다가 뭔가 막혔다 그러면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요. 네, 그럼 일단 이거 커밋을 좀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그냥 그렇게 익셉션 예외 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번호를 입력 안 했을 때도 문제가 없게끔 프로그램상 처리가 되는 것까지 완료를 하시는 게 일단 베스트긴 하겠죠. 그래서 예외만 띄워놓고 이제 에러만 보여주면 우리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로 하나가 남는 거가 되는 거니까. 얘 이름은 게시물 삭제 기능 구현. 자, 다음으로는 상세 보기 기능을 할 건데요. 얘도 간단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이거 아티클 리스트 맵 했을 때 이거 리스트로 맵을 감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맵 데이터가 이렇게 리스트가 있으면 이 안에 데이터가 맵으로 들어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잘못된 말이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데, 이제 한 가지 더 개념 이해할 때 좀 더 쉽게 이해하시도록 키워드를 하나 더 드릴 거예요. 자, 자바 다중 배열. 정확히 말하면 2차원, 3차원 이런 차원 배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중 배열 검색을 해보시면요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이네를 좀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좀 익숙한 배열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니다, 그냥 어레이 리스트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어레이 리스트 아티클스라고 예를 들면 칸이 있잖아요. 0번, 1번 이런 식으로 쭉 칸이 있죠. 데이터가 6개 있다고 치고, 자 이렇게 있을 때 이 아티클스 안에다가 또 다른 어레이 리스트를 넣어줄 수 있어요. 아티클스2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 아티클스2를 아티클스로 감싼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럼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 안에 칸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게 좀 애매한데 다시 세 칸만 할게요. 이렇게 있을 때 이 안에 어떤 형태된 데이터가 들어있을 거잖아요. 이 데이터가 어레이 리스트예요. 그냥 어레이 리스트 한 칸 안에 어레이 리스트를 또 담아놓은 거예요. 이게 2차원 배열이에요. 이런 뭐가 좋냐면 우리가 이중 반복문, 이거 좀 좋은 예시가 아닌데, 이게 좋은 예시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반이 3개가 있어요. 1반, 2반, 3반이 있습니다. 그럼 1반에 30명이 있고 2반에 30명이 있고 3반에 30명이 있는데, 얘네들의 이름을 이렇게 어레이 리스트로 만들어서 자 이게 지금 30칸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어레이 리스트로 만들어서 쭉 0번에 뭐 1번 김철수, 2번 김영희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그럼 이게 어레이 리스트가 3개가 있겠죠. 2반, 3반, 1반, 2반, 3반이니까 총 3개가 있겠죠. 이 3개를요 간단하게 스튜던트 이거 맞나? 예틀자가? 갑자기 헷갈리네. 학생이라고 하는 큰 어레이 리스트 하나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1반, 2반, 3반을 넣을 수 있어요. 이게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네. 이거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 한 말이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얼추 느낌이 오실 텐데, 그런 거를 우리가 리스트 안에 맵으로서 넣어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2차원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뭐가 좋냐면, 자 리스트 맵에 데이터가 어떻게 담겨온다고요? 압축되어 담겨오죠. 그러면은 id 1 reg 어쩌고 업데이트 어쩌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쭉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묶여서 이 데이터 하나하나를 얘가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이런 데이터가 리스트 맵으로 안하고 맵으로만 하면요 얘를 애초에 받아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맵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키가 중복될 수 없어요. 그러면 리스트 맵이 아니라 맵에
지금 이게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나? 자, 하나 빨리 추가하고 여기서 확인해보면 지금 압축 파일이 총 2개가 넘어와야 되죠. 그럼 1번 압축 파일도 ID, REG, 업데이트 이런 거 갖고 있죠, 키로. 2번 압축 파일도 ID, REG 갖고 있죠. 얘네 둘이 따로따로 보관되는 게 아니라 그냥 흩어졌대요, 맵 안으로. 그러면 어딘가에 ID가 중복이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분리를 시키기 위한 거예요, 얘네 둘을. 이 압축 파일들을 분리를 안 시켜놓으면 키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컬럼명으로 키가 오는데, 그러면 첫 번째 압축 파일에서도 ID라는 컬럼명이 있고 두 번째 파일에서도 ID라는 컬럼명이 있으니까 얘네가 이게 분리가 안 된 상태로 5개 이렇게 분리가 안 된 상태로 그냥 하나에다가 10개가 들어있대요. 이러면 뭐 앞쪽에 ID 있었다, 뒤쪽에 ID 있다, 이러면 중복이잖아요. 이래서 이렇게 여러 개 압축 파일을 받아올 때는 리스트 맵을 쓰는 거예요. 이 안에 맵을. 근데 아까 우리 코드에서 봤던 셀렉트 로우 있죠, 이거. 얘는 어차피 하나의 압축 파일만 가져오죠. 그래서 그냥 맵으로 쓰는 거예요. 중복될 일이 없으니까. 어차피 컬럼명은 여기서도 중복으로 못 만들어요.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해가 좀 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다차원 배열, 자바 다차원 배열, 다중 배열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내용이 나올 거고, 좀 참고하시면은 이해가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좀 빠르게 상세보기 쪽을 좀 추가할게요. 디테일 기능 같은 경우도 결국 모디파이랑 비슷하죠. 그죠? 얘도 추가를 해줄 거예요. 얘는 위에 있는 모디파이를 바꿀까요? 디테일. 얘도 ID 필요하고, 수정, 얘는 상세보기. 그리고 이 내용 받는 거, 뭐야, 어디갔어? 이거는 필요가 없어졌고요. 아, 그냥 딜리트를 복사할 걸 그랬네. 어차피 얘도 게시물 있나 없나 체크해야 되잖아요. 다 지워버리고 딜리트 거 가져오죠. 딜리트에 있는 여기부터 일단 다 가져오고, 자, 여기서 얘는 굳이 이게 필요가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로우 인트 밸류 해서 이 과정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어차피 디테일이라는 거는 게시물 하나 가져와서 그거 압축 풀어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 가져왔어요. 가져온 뭔가 있겠네요. 딜리트는 지우는 거라 가져오는 게 없죠. 그쵸? 그냥 몇 열에 적용됨 이거밖에 리턴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게 필요했는데 이 디테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져오는 게 있네요, 실물이. 그러면 그걸로 그냥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바꿔버리고 여기는 똑같이 냅두고 얘를 dbutil에 얘는 select row, 데이터 하나짜리니까 하나의 압축 파일이니까 select row로 해주는데, 얘도 리턴 타입이 맵이니까 맵으로 만들어 줘야겠죠. 이름은 article map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article map에 실제로 데이터가 담길 거니까 얘가 is empty, 우리 empty라고 하는 거 썼던 메서드죠. 사용했었죠. 공백 제거. empty가 아니었지 그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건 좀 다른 거구나. 그거 말고 여기 그 맵에 있는 기본 제공되는 메서드 중에 isEmpty라고 있는데요, 얘는 데이터가 있나 없나를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얘가 비어있나? 라고 물어보고, 비어있으면 얘가 true를 줄 거고요, 안 비어있으면 false를 줄 거예요. 그럼 이게 이 if, 이 조건문 밑으로 내려와서 이 코드가 실행이 됐다. 그럼 이거 무슨 경우예요? 비어있는 경우죠. 네. 그럼 이거 그냥 써주면 되겠죠. 리턴 똑같이 해줄 거고요. 그리고 얘를 이제 여기로 좀 가져오죠. 얘도 아까 삭제랑 똑같은 원리로, 없으면은 이거 안 보여주고 그냥 없다 띄워주면 되니까, 이 밑으로 내려왔다는 건 있는 경우니까 그때 보여주고, 여기서 허리를 또 날릴 필요가 없죠. 이미 받아왔으니까 저거 가지고 처리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압축을 풀어야 되니까 또 아티클 객체 하나 만들어서 아티클 맵 넘겨줌으로써 객체 압축 풀기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압축 풀어놨으니까 까서 보여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얘를 번호 %d article.id 작성 1 수정 1 날짜라고 할까요? 날짜, 작성 날짜, 수정 날짜, 그리고 제목, 내용, 업데이트 데이트, 얘는 타이틀, 얘는 바디. 자, 상세보기 기능 처리를 했는데 쿼리 어펜드해서 날렸죠. 이 쿼리 실행하면 데이터 몇 개 나와요? 이 아이디에 해당하는 데이터 하나 나오겠죠. 아이디 중복값 절대 없으니까. 조건 줬잖아요, 아이디로. 자, 얘를 여기 있지?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러면 1번 데이터 있으면 1번 데이터 하나 나오겠죠.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고. 그럼 지금 3번, 5번 있으니까 3번 한번 볼까요? 한 줄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받아오겠대요. 압축 파일로. 압축 파일로 받아왔어요. 셀렉트 로우 해서 받아왔어요. 아티클 맵에 담았죠. 그 맵을 가지고 isEmpty 값 있나 없나 체크해서 없으면 없다 보여주고, 이거 통과됐다, 여기 로직 리턴 안하고 내려왔다, 있는 경우니까 상세보기 띄워놓은 다음에 아티클 객체로 조립했죠. 압축 풀었죠. 우리 이거 이미 만들어 놨잖아요, 생성자. 얘로 압축을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풀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낱개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사실 얘를 이렇게 압축을 푸는 과정을 저기서 안 하고요, 이렇게 써도 되기는 해요. 그 맵에 .get 우리 키 아니까 어차피 이렇게 써도 같은 거 가져올 거예요. 근데 이러면 우리가 이게 필요한 곳들, 그러니까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이 생성자를 안 쓰겠다는 얘긴데, 그러면은 이게 필요한 곳들에서 그때그때마다 다 해줘야 되죠. 그거 귀찮으니까 생성자 하나 만들어 놓고 생성자로 처리하자 이거예요. 자, 그럼 테스트도 한번 해볼까요? 디테일 잘 나오면 되는 건데, 글이 3번 5번 두 개 있으니까 디테일, 아이고, 글 디테일 3번
잘 나오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가 하나 여기 보이는 거죠. 이제 시간이 나오기 전에 T라고 하는 알파벳이 섞여 나온다라는 거. 이 T를 없애는 방법은요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그냥 단순히 포맷으로 형식을 바꿔줘도 되고요, 아니면 좀 야매로 우리가 이 데이터 가져온 거를 여기까지 한번 자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잘라요. 그리고 나서 이어 붙이면 이 T 제외하고 또 보여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방법을 활용해서 어쨌든 기능을 구현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하고 나서 더 좋은 방법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는 포맷을 찾아서 해보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일단 디테일 그 없는 경우 테스트 한번 해봐야죠. 디테일 1번 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 잘 나오고요. 그럼 이제 게시물 상세 보기 기능까지 오늘 추가를 완료한 겁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개념도 뭔가 중간에 계속 배웠고, 이제 처음에 이런 세팅하는 거, 유틸 만드는 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큰 흐름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똑같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었고, 그걸로 일을 대신 수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부하가 생긴 거고. 그러니까 앱이 처리해야 될 일들을 좀 나눠준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똑같은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구현하고 이제 구조 변경하고, 거기서 필요한 것들 묶어서 클래스로 빼고, 그리고 실제로 DB 가져올 때 맵으로 가져온 거 압축 푸는 거 이런 거 추가해 주는 거고. 아마 그리고 제 생각인데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건 냅둘게요. 크게 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으니까. 왜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그냥 DB 안 거치고 그냥 가져왔을 때 조립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게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전 없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냅두고 여기까지 한 거 또 커밋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얘는 게시물 상세보기 기능 구현. 에이씨. 자, 이럴 때는 확인을 해볼까? 자, 오늘 키워드 드린 것들은 꼭 구글링해서 내용 한 번씩 확인하세요. 그런 거 이제 말씀드린 거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앞으로 수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수업 페이지의 공유까지 다 완료가 됐고, 오늘 많은 걸 했습니다. 여러분들 복습할 게 많아요. 오늘 공부한 것도, 오늘 배우신 것도 복습 잘 해주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